테슬라가 왜 이래? 시장은 첫날부터 하락.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테슬라의 실적이 나왔는데 그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예. 테슬라의 연간 차량 인도량 현황인데요. 2023년에는 180만 5,570대를 인도를 했는데 작년에는요 178만 9,226대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1년 새에 마이너스 0.9%입니다. 16,344대가 줄은 거예요. 야, 이거는요 시장에서 아주 순간적으로 충격을 가할 수밖에 없었어요. 순간적으로. 당연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테슬라가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갔었거든요. 뭐 사상 최고치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이요. 그런데 오늘은요 결국 6.08% 떨어졌습니다. 379.28로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뭐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라고. 그만큼 말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빠졌어요. 그런데 테슬라의 어떤 상황만 이렇게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미국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도 11월에 49.7이었는데 12월에 49.4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기준선이 50이거든요. 50보다 높으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고 50보다 나쁘면 경기가 나빠진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49.4가 됐습니다. 뭐 테슬라가 아무래도 차량 인도량이 떨어지는 것 뭐 이 지표를 보면 아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 두 지표가 굉장히 나빴고요. 좋은 지표도 있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2월 28일 주에요. 21만 1000명. 이게 굉장히 낮거든요. 평균이 4주 평균이 22만 3250명인데 이거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다는 뜻입니다. 일자리가 많다. 일자리가 많으니까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일자리가 많으면 경기가 잘 돌아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워낙 말입니다. 구매관리자 지수가 나쁘고 테슬라가 쉽게 말하면 충격을 주니까 시장도 새해 첫날부터 충격이 왔어요. 나스닥만 하더라도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복구를 했죠. 0.16 빠졌습니다. 30이 빠졌고요. 19,280.79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빠진 거예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도 0.22가 빠졌고요. 13.08이 빠져서 5,868.55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우산업지수 블루칩 중심입니다. 중대형주 중소형주가 주로 차지하고 있죠. 0.36% 빠졌습니다. 151.95를 기록 빠졌고요. 42,392.27을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이 뭔가 불안불안하다. 이게 시장의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죠. 2024년 12월 24일 미국의 주식은 올랐습니다. 1시까지 시장이 열렸는데 오후 1시까지 시장이 열렸는데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이 지나고 2024년 12월 26일이 되면 그때부터 올라갈 거다. 이제 이분 날 올라가면 뭐 당연히 산타랠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됐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이 그때 이후로 계속 떨어졌어요. 차익 실현을 한다는 건 차익 실현. 이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투자 심리라는 것은 차익 실현에 나섰다 이 말은요. 상단에 꽂혔다예요. 그런데 이게 시장에 일반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너도 나도 차익 실현에 나서게 됩니다. 너도 나도 차익 실현에 나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하락이 올 수 있거든요. 그만큼 미국 시장은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데 심리마저도 차익 실현을 한다 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위태위태하다. 저는 그 말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어요. 시간의 문제지 분명히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말입니다. 테슬라 주가만 봐도 여러분들 알 수 있잖아요. 예, 테슬라 주가가 올라갈 때는요. 2024년 12월 11일에 424.77까지 올라갔던 주가입니다. 그런데 1월 2일에는 379.28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잖아요. 예,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애플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안 올라갑니다. 애플도 차익 실현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2.62% 빠졌거든요. 243.85로 마감했으니까요. 불안하다는 게 저는 이런 데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그렇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조금 상황이 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뭐 올라가기는 올라갔지만 그래도 5천을 회복했다는 데는 의미가 있죠. 0.83% 올랐고요. 41.57이 올라서 5,021.50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도 이게 예상했던 거하고 조금 다르게 시장이 2.99%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브로드컴 때문에 못 올라갔던 게 한꺼번에 올라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올라갔거든요. 반도체는 좀 좋다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이게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위험성을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자들이 정확히 판단을 했다면 지금 모양새는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요.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어떻게 들어서고 여기에서 어떤 정책이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상황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테니까요. 시장 경계감을 가지고 보십시오. 지금은 진짜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전적으로 외국인들에 거의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탈출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시장의 위험은 계속 있을 겁니다. 미국 시장이 오늘 또 떨어졌으니까 우리 시장에도 외국인들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는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 저는 오늘도 말씀을 드리고 항상 투자는요. 제일 중요한 게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보다가 아주 적당하게 투자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면 시장의 위협도 굉장히 커지니까 그런 위협을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오늘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예.